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대답도 해주시고. 아까 아침에 뵙고, 또 뵙고, 제가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두 번 하시기에는 지겨울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사실 원래 처음부터 하루에 두 개 있을 때는 아침에 했던 내용하고 저녁에 했던 내용을 조금 다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했었던 내용 간단하게 제가 정리 한 번만 하고, 어디 있을까요? 아, 네. 지금 저희 영어에서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 닮지 않았나요? 그렇죠? 자, 가끔 이렇게 보고서는 이 사람이 이 사람 맞냐 뭐 이제 그런 거 하는데 그래도 저는 뽀샵을 최소화했던 예쁜 얼굴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어, 제 자랑을 잠깐만 하면 저는 지금 2012년부터 쭉 영동고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또 특이한 게 1학년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대치동 내신 전체 선생님들이 1학년하고 2학년 내신까지 하시고 딱 끝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리고 실제로 1학년, 2학년, 3학년 내신까지 꾸준히 하시는 선생님은 특히 3학년에서 수업까지 이제 6 플러스 1로 완벽하게 다 채워가지고 하는 사람은 저는 저만 압니다. 아마 다른 선생님들은 대부분 3학년 때 자료로 하는데 다시 얘기해서 저는 한 번 책임졌었던 친구들 3학년까지 꾸준히 끌고 올라가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이번에 2025년에 물론 지금까지도 영동고가 성적이 정말 좋았지만 이제 2025년에 서울대 뭐 의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번에 현역으로만 7명 다 갔었거든요. 그 7명 중에 지금 저희 고3 내신까지 같이 했었던 친구들이 대다수이고 그 밑에 있었던 사실 좀 안타까운 친구들이 있어요. 점수로는 서울대 점수가 나왔는데 이제 막 고대 납치당하고 막 이제 그런 친구들 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친구들도 꾸준히 함께 해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물론 잘난 체도 조금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고 1학년, 2학년, 3학년 선생님들을 어떤 선생님들보다도 실제로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보다도 제가 이 학교에 대해서 더 오랫동안 봐오다 보니 이 학교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선생님이 언제 들어오시는지에 따라 가지고 문제 유형이 완전히 다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저는 어떤 선생님이 오시든지 간에 확실하게 가장 맞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최적의 강사라는 거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일단 1학년, 아까는 1학년 2학기를 봤어요. 왜냐하면 1학년 2학기가 조금 더 문제가 어려웠었기 때문에 1학년 2학기를 봤었고 저는 1학년 1학기 지금 문제 간단하게 지금 그냥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큰 거 똑같은 거는 그대로 있고 크게만 봐주시면 되거든요. 일단 문제의 유형은 이렇게 준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도 문제를 제가 쭉 정리를 했지만 일단 요 영동 영어 출제 스타일부터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는 두 번째 페이지 한 번만 봐주시고 그리고 꼭 이제 쓰기 싫으시면 대충 찍어 가셔도 충분하십니다. 일단 간단하게 범위는 이 학교가 그 매면 약간씩 네, 저도 옆에서 같이 잡아주실 거면 예쁘게 필터 켜가지고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한번 보시면 여기 범위 올림포스 9대 유형이라고 하는 저 책 한 번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작년에 처음 나온 책이에요. 그리고 저 책이 고등학교 1, 2학년으로 나온 책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3학년 대비해가지고 나왔던 책이어서 솔직히 우리 1학년 친구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었던 이제 그런 책이에요. 자, 그런데 저 32개 질문 중에서 학교 선생님은 실제로 몇 개 수업하시는지 아세요? 8개 수업하십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이제 영동고에서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로 이제 친구들한테 스스로 떠넘겨서 조금 이제 힘든 부분이 있고요. 또 실제로 모의고사 맨 마지막에는 한 회를 다 집어넣으셨는데 뭐 되게 적게 넣으실 때는 10개도 넣으셨지만 대략 범위가 다른 학교보다 조금 넓어요. 그리고 요 부분도 학교에서 수업 안 하십니다. 그러면 이 학교에서는 수업을 하는 게 뭐죠? 여기에 있었던 부교재 일부 그리고 교과서 2개 저것만 지금 실제로 수업을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얘기해서 이 넓은 범위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혼자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많아요. 자, 그리고 객관식 30문항 이게 지금 이 학교 최고의 매력 중에 하나죠. 올해부터 서술형이 없이 객관식으로만 문제가 나왔었고 지금 지문 변형 정말 거의 없던 것부터 안 된 게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극단적인 수준 차이 보여주고 있고 보기는 약간 긴 정도 또 여기가 중요합니다. 단어는
일반적인 단어보다 안 그래도 조금 어려운데 이 극단적으로 좀 어려운 단어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극단적으로 어려운 단어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탭스 단어 그리고 이제 SAT 단어라고 얘기하면 너무 방대하니까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데 사실 이 학교에서 밑줄로 나오는 1학년 밑줄 단어는 수능에서 봤었을 때 지금 정규 교육과정에 들어가지 않는 단어이다 보니 밑에 별표 쳐주고 주는 단어 있죠. 지금 그런 단어가 시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보다도 이 동네 전체에서 단어 수준은 가장 높은 학교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가기 전에 단어를 그것도 조금 고난이도 단어를 아이들 준비해서 가야 되는 것은 확실해 보여요. 자, 또 그리고 단어책은 1학년의 경우는 없었지만 사실 이거 작년에 그러니까 지금 2학년에 계신 선생님이 1학년으로 내려오시면 단어 프린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두고 보면 될 것 같고 듣기 역시 선생님 들어오시는 곳에 따라 조금 달라지지만 듣기가 절대 쉽지 않기 때문에 듣기도 한 번만 조심해야 되고요. 암기 안 되고 1등급 컷 보시면 25점 만점에 제일 높았을 때는 24.2점 그리고 가장 낮았었을 때가 16.3점까지 요 점수는 100점 만점 환산했었을 때 60점대가 일컷이고요. 이제 여기는 조금 극단적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 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요만큼 한 다음에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학교가 어떻게 변형이 되길래 뭐가 문제냐? 이제 그거를 저희 조교 얘기와 살짝 섞어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그 저희 조교 동생이 반포에 있는 모 명문 고등학교로 갔대요. 그래서 저희 조교가 저하고 3년째 일을 하는 친구여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그 명문 고등학교 설명회를 잠깐 들어오고 이제 그 지문을 봤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도 영동고 나와가지고 이제 의대 간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딱 문제를 보는데 저희 기준으로는 이거는 변형이 아니다. 이게 무슨 변형이냐? 이게 무슨 킬러냐? 이제 그 명문고등학교에 멀리 아니고 저기 반포에 있는 명문고등학교의 문제를 보고 저희 조교는 이게 무슨 변형이야? 영동에서는 변형도 아니지라고 했는데 그 학교에서는 막 별표 100개씩 쳐가면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어렵다라고 문제가 나왔대요. 다시 얘기해서 영동은 다른 학교가 별표 쳐가지고 있었던 변형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변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변형이냐면 일단 제일 아이들 25년에 많이 틀렸던 부분은 어휘가 가장 많이 틀렸고요. 두 번째는 빈칸, 그 다음에는 지문을 요약하는 저거 세 개가 가장 많이 틀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맥상 낱말의 쓰임,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었던 걸까요? 자, 요거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부분이어서 정말 어렵지 않게 이때가 커트라인이 25점 만점에 24.2점이 나왔던 아이들 거의 안 틀렸었던 지문이라는 거 알고서는 한 번만 봐주시면 일단 그나마 그래도 아이들 많이 틀렸던 부분은 단어. 원래 요 문제가 아닌데 그 지문을 가지고 밑줄을 치신 다음에 여기에 있었던 단어들 이걸 바꾸셔가지고 지금 저 부분으로 문제를 하는 거 요걸 이번에 25년에는 가장 많이 틀렸었고요. 자, 또 두 번째로 빈칸이라고 했었으면 안 그래도 수능에서 많이 어려운 거 다 아시겠지만 이 학교의 빈칸에 어려웠던 점 두 개를 생각을 하셨을 때 첫 번째는 요 부분을 두 개로 나눠요. 요 부분이 사실 본문하고 같은 내용인데 이 본문하고 같은 내용을 밑에 단어를 엄청 어렵게 주세요. 엄청 어렵게 주셔가지고 여기를 어휘이자 빈칸으로 털어버리는 게 일단 첫 번째. 자, 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소재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싹 다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아이들은 아는데 모른다. 딱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나는 이걸 비슷한 걸 분명히 읽어봤다. 읽어만 봤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읽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문 요약. 이거 수능으로 얘기하면 40번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그 40번 유형 이렇게 주어진 문단이 있었을 때 문단을 요약을 하고 이제 요약에 들어간 A하고 B하고 뭐가 맞게 그걸 물어보는 건데 자, 이거는 아이들한테 두 가지 고난이도, 그러니까 두 가지 능력을 요구해요. 첫 번째, 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밑에 있는 단어 다 아는가. 지금 그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거 다 알아도 밑에 있는 단어 모르면 망하는 거고 밑에 있는 단어
알아도 이거 반대로 해석하는 순간 이제 또 슬퍼지는 거고 이제 그러한 경우가 많이 나와서 친구들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자, 또 그리고 이제 사실 이 킬러 유형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이제 한참 그랬었는데 이제 그 대통령이 바뀌어서 저는 자신 있게 쓸게요. 자, 요 킬러 유형이 이제 정말 빌런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영동고 특유의 정말 아이들 사람 잡는 이제 그러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제가 이거는 말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원문이에요. 학교에서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의 학교에서 나왔던 지문 내용인데 그 지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내용입니다. 저거는 예전에 패션에서 요구하는 것과 사람들의 니즈가 지금 맞지를 않아가지고 이제 새로운 패션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금 그 내용이 순차적으로 되어 있었던 그런 글이었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다 알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거 누구에 대한 내용이었냐면 자라 아시죠? 패션 브랜드. 그래서 그 자라가 그 틈새를 파고 들어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었던 정말 좋은 기회였다.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입생로랑이 나와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너무 차이가 있잖아요. 얘하고 쟤하고는 진짜 소재가 하나밖에 안 같아요. 패션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고서는 네가 정말 네 소재만 남겨놓고 싹 다 그냥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자, 이것도 지금 아이들 봤었을 때 정말 저게 암기로 해결이 되는 문제냐? 아닌 거죠. 저희는 지금 다시 얘기해서 이거 그러면 이러한 유형이 25년에 있었던 이 선생님들만 나오는 건가? 아니면 지금 쭉 가야 되는 건가? 영동고에서 킬러 유형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선생님이 바뀌실 때마다 다릅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다만 영동고 전체에서 변하지 않는 이 수능식 변형이라면 이 스타일 변형은 비슷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재만 남겨놓고 아니면 솔직히 이거는 소재를 남겼다고 봐야 될까요? 패션을 소재라고 봐야 될까요? 자라하고 입생로랑은 조금 너무 선 넘은 거 아닌가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도 어쨌든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건 새로운 글을 봤었을 때 어디선가 기시간밖에 안 되는 글을 봤었을 때 저희는 그냥 차분하게 읽어서 풀 수 있는 영어 피지컬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 되는 게 지금 영동 영어의 특징 중에 하나였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저는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자랑을 한다면 사실 이게 영동고 기출이에요. 그리고 영동고 기출에서는 이 새로운 패션에 대해서 니즈가 생겼다. 그 원문을 아예 패스트 패션이 커졌다는 것이 정말 부정적인 환경적 영향을 가지고 왔다고 아예 딴소리로 바꿔버리셨거든요. 자, 그리고 저는 실제로 아이들한테 클리닉 자료하고 추가 분석 자료로 해가지고 이게 리뷰 테스트 중에 일부였었어요. 그래서 요거 똑같이 부정적인 걸로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즉 저희 아이들은 그냥 다른 학교하고 달라요. 제가 영동고만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학교 내신도 하다 보니 이게 비교가 되면서 균형이 잡힐 때가 있거든요. 자, 영동고등학교에서는 제가 다른 학교에서는 빈칸이다 암기다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얘들아 형광펜 쳐 외워 그건 다음 시간에 시험을 볼 거야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영동고에서는 그런 말 안 해요. 영동고에서는 빈칸을 외워야 되는 건 진짜 조금 이거는 어법 나올 수 있겠다. 이거는 진짜 핵심이다. 그래서 빈칸은 전체 지문에서 10%도 되지 않습니다. 이 학교는 암기가 아니에요.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게 1차. 그리고 저희는 그 다음에 변형까지 연습을 시켜야 되는 게 저희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거 그리고 저는 이제 요 부분을 뒤쪽에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일단 이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준비를 했었을 때 그리고 또 많이 말씀을 하세요. 또 그리고 저희가 친한 이제 어머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는데 중학교 때 못 잡았는데 중학교 때 지금 영어의 기본이 안 됐는데 고등학교 내신을 한다고 이게 정말 과연 가능한 거냐? 솔직히 정말 솔직히 당연히 중학교 때 준비를 했던 친구가 당연히 유리합니다.
그건 당연히 그래야 돼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미리 준비를 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중학교 때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안 좋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진짜 없으세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거를 따라잡을 수 있게 친구들이 따라만 올 수 있다는 열정이 있다면 이게 가장 큰 문제기는 하지만 애들이 조금만 더 하려고 하면 1학년 때 조금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어머니 분명히 2학년 때 갑니다. 1학년 때 채우는 친구들 다르고 또 이 친구들은 다른 학교하고 정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암기를 하는 학교가 아니고 읽어내는 학교예요. 이것도 정말 시간이 없지만 제가 잠시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영동하고 경기하고 두 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는 건데 경기 친구들은요. 암기를 해야 돼요. 서술형이 있거든요. 서술형도 겁나 많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암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영동은요, 내신을 보다가 3, 6, 9, 10월에 모의고사를 봐요. 그러면 그 모의고사를 봤었을 때 애들은 뭐가 나오냐면 얘네들은 항상 읽었잖아요. 원래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읽는 거예요. 가서 읽어요. 그런데 경기 애들은 깜짝 놀란 게 뭐라고 하냐면 처음 보는 지문이 나와서 너무 시간이 걸렸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하잖아. 영어는 원래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오는 게 당연하잖아.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인 내신 암기하는 학교하고 영동고는 분명히 수능형 문제에서는 아이들한테 내신 같이 가면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러면 완전 다 오케이. 어법이 킬러로 나올 수 있고요. 어쩌면 이렇게 미친 변형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뭐 와 이런 막 해가지고 기나긴 지문이 저희의 시험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다 이런 구름들을 싹싹 다 걷어내고 보면 저희 어떻게 하면 이거 다 풀어낼 수 있는 거죠? 읽으면 됩니다. 읽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어휘가 필요합니다.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어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그 어려운 어휘는 영동고는 이것도 왠지 녹화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잠시 이렇게 제가 이 학교를 5년 동안 최근에 왜냐면 단어가 어려워진 게 딱 5년이에요. 그런데 제가 학교에 전화를 좀 받아가지고 이거 잠시 떼고 얘기를 하면 그 5년 동안 있었던 기출 문제를 제가 다 봐가지고 조금씩 어려운 단어를 다 타이핑을 치면 다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거를 암기시키고 있는데 챗 GPT가 학습이 됐나 봐요. 단어가 겹쳐요. 그래서 해가지고 왜냐면 제어도 챗GPT 써보고 제미나이도 써보고 왜냐면 한 1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이 한번 써다 보면 제가 좋아하는 단어를 이 AI가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를 넣어가지고 계속 반복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패턴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 나쁜 단어에 대해서 솔직히 뭐 decrease라고 얘기하면 되게 여러 가지 유사어가 있는데 유난히 이 단어 되게 좋아하고 이 단어 좋아하고 그 패턴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 5년 거를 이제 열심히 타이핑을 치다 보니 오케이 알겠어 해가지고 이 학교에서는 완화시키다 relief 쓰지 않아요. 항상 이 단어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몇 개 특별한 단어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 학교 다니면서 어차피 한 번은 만날 그 선생님들 저희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일단 1번 어휘. 당연하죠. 모든 것의 기반이죠. 그리고 애들한테 저도 아까 아침에 이제 설명해 들으셨던 분 알겠지만 저희 아이가 이번에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남자아이거든요. 그냥 외워라 하면 안 되더라고요. 설명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 단어가 어떻게 해야 돼서 이렇게 됐고 뭐하고 했고 구구절절하게 막 스토리 만들어가지고 막 이거 얘기를 하면 아 맞다 해가지고 가끔씩 이제 한 번씩 하고 조금씩 늘어나고 또 이제 그거 한 번 해준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단어는 보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단어는 보고 아 라고 바로 내가 외웠다라는 생각도 없이 바로 나올 때 그때가 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자아이들이 그 정도 하려고 하면 뛰어난 친구들 말고 저는 딱 저희 아이 같은 평균 친구들 봤었을 때 자, 몇 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3번? 5번? 최소 10번. 일주일에 한 번 당연하죠. 일주일에 한 번 당연하고 10번 이상은 애들 돌려야 기억하지. 솔직히 저희 살면서 이 단어 보고 이게 갈색이라고 하는 거 고민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요거는 저희들한테 들어온 단어니까 이만큼까지 반복시키지 않으면 단어를 보고 고민하는 순간 어차피 지금 그 문제는 못 풉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단어.
저는 그래서 단어를 수업을 해요. 실제로 미라클 모닝에서도 저는 수업을 했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단어를 수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단어를 공부를 하고, 두 번째로 요 단어를 바탕으로 어법 봅니다. 자, 어법이라고 했었을 때 이번에는 한두 문제밖에 안 나왔는데 아니요. 원래 정말 많이 나올 때 이 학교 3년 동안은 어법으로 다 갈랐어요. 24, 23, 22는. 자, 그러면 몇 문제 나왔는데요? 9개에서 10개 나왔어요. 30문제 중에서. 자, 그러면 그때 있었던 어법. 문제 푸는 거 1번. 자, 그리고 안녕 친구야 어서 와. 자, 그리고 이 문제 푸는 거 10개에다가 또 뭐가 있냐면 어법은 이제는 문제를 맞추는 것도 맞추는 건데 새로운 지문이 나왔었을 때 저희 뭐 해야 되는지 아시죠? 읽어내야 돼요. 어법은 읽어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구문 중심의 어법과 문제풀이 요거를 기반으로 간 다음에 3번 정도 풀이 수업에서는 여기에서 있었던 거 1시간 반 해가지고 저희 정말 실전으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떤 거 독해요. 우리는 새로운 글을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가? 정말 처음 보는 어떻게 데카르트가 나왔어. 막 이제 그렇게 되더라도 떨지 않고 우리는 무엇을 잡아내야 되는가? 왜냐면 분명히 힌트는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계속 훈련을 시킨 다음에 실제 내신으로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저는 제가 써요. 전부 다 제가 손으로 하나씩 써서 선생님 딱 들어오면 이 선생님은 어떤 거 좋아하시지?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취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취향 중심으로 전부 다 정리 1차. 두 번째, 주제하고 출처까지 전부 다, 그러니까 주제하고 요지까지 전부 다 정리해서 손글씨 하고, 자, 또 다른 선생님들도 그 뭐 글씨 그림 같은 거 그려가지고 같이 주시더라고요. 그 그림 나중에 주면 헷갈려요. 저는 같이 줘요. 옆에다가 아예 분석지에다가 이거 주고 옆에다 같이 깔아줍니다. 같이 깔아주면서 여기에 있었던 이 수많은 귀여운 글씨들 보이시죠? 그거 제가 만들어요. 제가 위에다 써가지고 이 단어는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단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 단어까지 여기까지가 1차. 그리고 요 모든 지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문당 10분 이내로 깨끗하게 정리해서 아이들한테 5번 이상 반복해서 집어넣고 두 번째, 변형 대비해서 지문의 내용을 확인했니? 지문을 확정해보자. 이 지문 어떻게 되는지 보자. 첫 번째는 지문 자체 기본기 연습.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문에 대해서 변형 계속하면서 유형도 바꿔보고 지문 난이도 높여가지고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요게 쌓이기 시작하면서 경기고 왜 넘어? 자, 영동고에서 똑같은 동형 30문제짜리 모의고사로 저희들 똑같이 해가지고 계속 총 10번까지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직보까지 합쳐가면. 그리고 요렇게 준비를 해서 단단하게 준비시켜가지고 이제 저희들 시험장으로 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이들 가르치고 또 저도 제 아들 하다 보니까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학원 선생님들은 정말 열심히 준비하세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받아 먹는 건 또 우리 아이들의 노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노력은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일단 저는 2개를 해요. 시대인재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끝나고 남아가지고 전용 클리닉실에서 전부 다 핸드폰 뺏어가지고 전용 자습실을 만들어가지고 준비를 하고요. 바로 옆에 지금 만들어놨거든요. 항상 한 5년째 있거든요. 그리고 이 목요일 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셔틀로 우리 친구들을 모셔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밥 먹고 와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번 수업 끝나고 나서 숙제를 안 했네. 어머 우리 친구는 리뷰 테스트가 정말 안타깝네. 너는 단어를 외우지 않았군?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 이 친구들을 보내면 안 되죠. 영동고 친구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간다 다 자기가 곧 올 거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목요일이니까 제가 준비 다 해가지고 주말 때 완벽한 모습 보여드릴게요. 저 그거 3,000번쯤 들었어요. 그리고 그 3,000번 중 제대로 돌아오는 놈은 그쵸. 그게 10%죠. 자, 그래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친구들이 여기 말고 삼성동하고 저쪽에 사는 친구들도 많아서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끝날 때까지 전부 다 마무리해서 그냥
영어를 가지고 오늘 숙제 끝내고 가야지 솔직히 전날 와가지고 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깨끗하게 다 마무리해서 보내고 지금 곧 나올 것 같은 게 지금 제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지금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곧 앱이 출시가 됩니다. 앱이 출시가 되면 어머님들한테 이제 보내드려서 그 자리에서 아이들 성적 확인이라던가 숙제 확인도 가능하고 공지사항까지 한 번에 같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클리닉은 어떤지 지금 진도는 어떤지 숙제의 과정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 아이는 뭐가 궁금한지 뭐가 부족한지까지 한눈에 보여드릴 수 있는 거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어 어떻게 준비할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선생님과 만나서 3년을 시작하고 가는지는 친구들한테 정말 중요한 이제 선택지 중에 하나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어머님들이 와 계시지만 이제 군데군데 보이는 친구들이 사실 되게 반가워요. 왜냐하면 맞는 선생님 그리고 꾸준히 갈 수 있는 선생님은 어머님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느끼는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자, 저를 선택하셔서 저와 같이 간다라고 하면 3학년 때까지 변하지 않고 차분하게 끝까지 독하게 마무리해가지고 좋은 학교 가는데 큰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